다음에는 이제 단속 끝났으니까 경찰서에 가야 되잖아요. 드디어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경찰서에 차 주차시켜 놓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 하면 경찰이 이제 여기 자기 자리에 앉아 있겠죠.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있어요. 있고 한데 자기는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취조하듯이 막 이렇게 그런 데니까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의자를 이렇게 가면은 한 3개, 4개 이렇게 막 놔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면 여기 보면요. 이 뭐 소프트웨어 협회 사람이 오기도 하고 보통 서너 명이 와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비싼 그 고소고발 주축이 되는 그런 쪽에서 뭐 이사나 상무가 오기도 하고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쪽에 법무법인 쪽에서 그쪽에서 와요. 보통 이렇게 하고 뭐 한 명이 더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습니다. 의자 놓고 이제 앉아요. 좁은 데 앉고 뭐 한 명은 서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경찰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반박을 하죠.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이 여기다 면박을 줍니다. 말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당했어요. 말 못하게 해요. 이쪽이 죄인 취급을 해요. 내가 여기서 온 나를 죄인 취급을 해요. 아예 그런 식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막 얘기를 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막 오케이, 무조건 다 오케이요. 오케이, 막 맞고, 다 통과.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경찰이 증빙자료 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증빙자료 이렇게 냅니다. 아까 이제 가져온 증빙자료를 내는데요. 이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소프트웨어, B, 뭐 C, D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언제 구입을 했고, 라이선스가 뭐고, 이거 언제까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마다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마다 다 정리를 해서 출력해 놓은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뭐 우리 소프트웨어 종류가 예를 들어서 50종류를 쓴다. 그럼 50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이가 50장이 나오는 거죠. 종이가 50장이 나오니까 양이 많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를 준비해서 여기다 놓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도 자기들이 그 리스트를 준비를 해와요. 리스트를 준비해 와서 저는 제출을 하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한 줄씩 비교를 해요. 한 줄씩.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라이선스 확인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맞다고 나는 맞다고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걸어요. 이게 뭐냐는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회사, 예를 들어 A라는 소프트웨어 거다. 그럼 A라는 회사에 전화를 하죠. 제가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경찰서에 와 있는데 이거 증빙 자료가 이쪽에서 저기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런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정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정확하게 이 정품을 사지 않았느냐? A라는 업체에 산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쪽에다 통화를 해요. 아, 그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맞는 거다. 요거 해당하는 거 지금 내가 뭐 팩스를 보내주겠다, 뭘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인정이 되면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하나하나 경찰서 앞에서 대조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차 싶어서 뭐 저기 꼬투리 잡힐 거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막 바로 경찰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의견을 내면 내 건 다 묵살이 돼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경찰서에 가면 참 후유증이 큽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면박도 당하고 하나하나 대조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 이건 깨끗해. 예? 문제가 전혀 없는 회사야. 여기 어떤 회사는 했더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여기도 뭐 클린한 회사예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죠.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먼저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저작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이 잘못하게 되면 3천만 원에 3천만 원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3년이에요. 형사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이 3년이니까 이건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면 3천만 원에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 그러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산 담당도 하고 하니까 같이 그 아는 다른 회사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세 카피가 부족해요. 세 카피가 부족하면 이 한 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1,000만 원은 싼 거냐 비싼 거냐 소프트웨어에 따라 틀리니까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한 카피에 400 내지 500만 원 정도 하고요. 카티아라는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카피에 3,500만 원 정도씩 하니까. 근데 1,000만 원짜리인데 그럼 세 카피를 해야 돼요. 세 카피를 사게 되면 이거 3,000만 원이잖아요.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특정 업체에서 사게 돼 있어요. 특정 업체, 지정 업체, 지정된 업체.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사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봐요. 그런데 만약에 합의를 못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 문제가 없는 데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을 어겼으니까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든가, 그죠? 개인도 포함해서. 아니면 합의금을 또 생각해야 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벌금도 내야 되고, 소송으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3천만 원 이내에 벌금을 내야 되겠죠? 벌금을 내야 되고, 나중에 또 합의금을 내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또 구입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입는 그 타격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몰라요. 보통 단속 나왔을 때 이제 직원들은 외부로 나가버리고 담당자만 남게 되고요. 혼자서 이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하고요? 거기 보면은 다 같은 편이에요. 경찰 포함해서 몇 명이서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적을 해서 우리 회사에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런 일 생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회사에서는 평소에는 이런 거 소프트웨어 쪽에 정품을 유지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쪽에 지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주세요. 그러나 현실상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했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거든요. 단속할 때 그 전 상황과 단속할 때의 상황,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여기 끝나고 나서 이제 경찰서에서 막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없네? 없네? 없어. 이럴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목적 달성을 못했잖아요. 이거 없네? 이거 뭐지? 원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 털어서 먼저 안 나는 데가 있나? 이렇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이 또 사실 그래요. 일주일간 다시 재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시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제 경험상 일주일 뒤에 자기들이 또 점검을 해서, 그럼 어때요? 가서 소프트웨어 협회면 소프트웨어 협회 그 사람들한테 관련된 정보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죠.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 또 확인을 할 거고, 정말 문제가 없거나 할 때 이제 일주일 뒤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끝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럼 사장님한테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가서 이런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요. 예,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처음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해서 단속을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단속당해서 뭐 경찰서에 가서 이런 조사까지 받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라든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가,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사후 대책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뭐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회사의 정품 소프트웨어 관련된 계획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또 뭐 비용도 추가를 해야 되고, 캠페인도 벌려야 되고, 정품 잘 씁시다, 그 다음에 각 직원들한테 또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총 한 3번 정도 단속을 당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거 대응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아니면 또 이런 단속 같은 거 당했을 때라도 이런 걸 대충 알고 계시면 각 부분마다 좀 조금 덜 당황하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